대만 규모 6.1 지진이 보여준 현실적인 위험. 바지도 못 입고 뛰쳐나왔다. 일상을 무너뜨린 47초. 프롤로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기. 2025년 12월 24일 대만 타이둥.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저녁 5시 47분. 이 시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고 편의점 계산대 앞엔 저녁 도시락을 고르는 직장인들이 줄을 섭니다. 주택가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비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누구도 이 순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될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6.1. 숫자로만 보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지진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진 보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와야 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며 진열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다. 제1부. 일상 한가운데서 시작된 흔들림. 오후 5시 47분. 평범한 저녁의 시작. 대만 타이둥의 한 대형마트. 주말을 앞둔 목요일 저녁,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이번 주 식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주부들이 생선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과일 코너에서는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제철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어 나갔습니다. 바로 옆 블록의 24시간. 편의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컵라면과 음료수를 들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데우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3분, 그것이 그의 일상이 바뀌기 전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주택가 한 아파트 5층.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 리 씨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친 후에 휴식. 그는 아직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곧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로 채소를 써는 규칙적인 소리, 끓는 물소리, 환풍기 소리. 일상적인 평화였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동생이 블록 놀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저녁 7시쯤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이든 도쿄든 뉴욕이든 전 세계 어디서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서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우리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7초간의 공포. 오후 5시 47분 정확히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축적된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진원은 타이둥 지역 지하 얕은 곳,
이 에너지는 지표면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3초 후 본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열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상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병이 깨지는 소리, 캔 제품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진이야.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는 그 자리에 버려졌고 계산 중이던 물건들도 계산대 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순간 직업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단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의 청년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컵라면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열대에서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장의 조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점원의 손을 잡고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리 씨는 더욱 극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TV를 보던 중 갑자기 화면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 결함인 줄 알았지만 곧 거실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졌고 책장에 책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지진이야. 부엌에서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씨는 반사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 씨는 재빨리 가스를 끄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그때 리 씨는 자신이 아직 정장,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시간이었지만 지진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부엌 앞치마를 입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 두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는 이미 다른 주민들도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상의도 입지 않은 채였고 어떤 여성은 샤워 가운만 입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해 한 손으로 허리춤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리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있었죠. 나중에 밖에 나와서야 제가 정장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옆집 아저씨는 속옷바람이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숙제를 하던 초등학생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이 흔들리고 연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거실에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애들아, 빨리 나와. 지진이야. 초등학생은 동생을 데리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현관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진, 대피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진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라고 가르쳤지만 엄마는 지진이 진행 중인데도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 엄마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에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수 있는 조명, 넘어질 수 있는 가구, 깨질 수 있는 유리창,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빠른 대피가 필수적입니다. 47초 후 고요 속의 혼란 지진은 약 47초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착각.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뇌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는 위험 상황에서 모든 감각을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건물 안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진이 올 수도 있어. 누군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트 앞 주차장에는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사람, 빈손으로 나온 사람, 아이를 안고 나온 사람, 노인을 부축하고 나온 사람,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계산대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즉시 건물 안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피해는 없는지,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전기 화재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씨 부부처럼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옆집 여성이 재빨리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바지를 제대로 입지 못해 한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동차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의 허리에 둘러주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생존 본능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와 배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쳐나왔지만 일단 안전한 곳에 모이자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가족도 아파트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듯 했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엄마는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가족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지진 있었어요. 네, 저 안전해요.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폭주했지만 다행히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2부 규모보다 중요한 체감, 흔들림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 후 대만 중앙기상국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둥 지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7km입니다. 규모 6.1. 이 숫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지진 경험이 많은 데만 사람들은 6.1이면
꽤 큰 편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중 일부는 6.1? 그렇게 크지 않네요. 7이나 8은 되어야 큰 거 아닌가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오해는 지진 규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흔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히터 규모를 단순한 숫자의 나열로 이해합니다. 6은 5보다 조금 큰 것이고 7은 6보다 조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진 규모는 로그 척도입니다. 규모가 1 증가하면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합니다. 규모 6.0의 지진과 규모 7.0의 지진은 단순히 1 차이가 아닙니다. 규모 7.0은 규모 6.0보다 약 32배나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규모 8.0은 규모 6.0보다 약 1000배나 강력하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렇다면 6.1은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원의 깊이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만드는 차이. 이번 대만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7km였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얕은 깊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원의 깊이가 70km 이하인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지진은 그 중에서도 극히 얕은 편에 속합니다.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면에서 느끼는 흔들림은 강해집니다. 지진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진원이 깊으면 지표면까지 오는 동안 에너지가 분산되고 감쇄되지만 진원이 얕으면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지표면에 전달됩니다. 김 교수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깊은 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지표면 가까이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크기의 폭죽이라도 가까이에서 터지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이번 지진의 진앙지 근처에서는 진도 6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흔들림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규모가 지진 자체의 크기라면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체감 강도입니다. 진도 6은 어떤 수준일까요? 일본 기상청의 진도 계급 기준에 따르면 진도 6약에서는 서 있기 어렵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이동하거나 넘어진다. 벽의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도 6강에서는 서 있을 수 없고 기어서 이동해야 한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넘어지고 문이 날아갈 수 있다.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되어 낙하한다고 합니다. 타이둥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바로 이런 수준의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규모 6.1이라는 숫자만 보면 중간 정도의 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지진이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말해주는 진실. 지진의 실제 위력은 건물의 피해 상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번 지진 이후 타이둥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서는 외벽에 큰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1층 기둥 부분에서 시작된 균열은 3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는 즉시 건물을 위험 건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추가 여진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쏟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급히 메인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지하 1층은 발목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여 대가 물에 잠겼고 일부 차량은 전기 시스템 오작동으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시내 한 음식점에서는 주방의 가스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방장이 빠르게 가스 차단 밸브를 잠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그 순간 불꽃이 있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관 천장에 조명 기구가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방과 후 시간이라 학생들이 없었지만 만약 수업 시간이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모든 조명 기구의 안전 점검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의 한 고층 건물에서는 승강기가 멈춰서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지진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승강기가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지만 승강기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 직장인은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규모 6.1의 지진이 결코 약한 지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원이 얕고 진앙지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충분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만 국립중앙대학 지구과학연구소의 장 교수는 이번 지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이 두 판이 충돌지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매우 빈번합니다. 연간 수천 건의 지진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규모가 작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연간 수십 건 정도 발생하며 이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장 교수는 특히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얕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km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얕은 깊이입니다. 이 때문에 규모에 비해 지표면에서의 흔들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만약 같은 규모의 지진이 30km나 50km 깊이에서 발생했다면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규모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규모 7이나 8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5나 6의 지진도 진원이 얕고 인구 밀집 지역 가까이에서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대만 중부 대지진은 규모 7.3이었지만 2,4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규모만으로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한국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과 2017년 포항 지진 규모 5.4를 경험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진들도 규모로만 보면 대만의 이번 지진보다 작지만 한국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위험성은 규모, 깊이, 거리, 그리고 건물의 내진 성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체감과 과학의 간극 지진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타이둥 지역 주민들은
정말 무서웠다. 집이 무너질 줄 알았다라고 썼지만 타이베이 등 먼 지역 사람들은 약간 흔들렸지만 괜찮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같은 지진이지만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진파의 전파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 에너지는 진앙지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쇄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지진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진앙지에서 10km 떨어진 곳과 100km 떨어진 곳의 흔들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집안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진 건물과 부드러운 퇴적층 위에 지어진 건물은 같은 지진파를 받아도 다르게 흔들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집안일수록 흔들림이 증폭됩니다. 이를 집안 증폭 효과라고 합니다. 한 건축공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물은 각자 고유한 진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파의 주기와 건물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 현상이 발생하여 흔들림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어떤 건물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건물은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은 저층 건물보다 흔들림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타이둥 지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1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10층 이상에서는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서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단지의 저층 주민은 흔들림은 느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3부 인명피해 없음이 의미하는 것 기적이 아닌 준비의 결과 지진 발생 3시간 후 대만 소방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소방서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자 3명이 발생했으나 모두 대피 과정에서의 경미한 부상입니다. 건물 피해는 조사 중이며 여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계속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 없음.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도 다행히 사망자 없어, 기적적으로 인명피해 없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기적이나 행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와 투자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대만 국립재난방지센터의 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만은 1999년 대지진 이후 25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지진 대비에 투자해 왔습니다.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바로 그 준비의 결실입니다. 건축 기준의 힘. 대만의 건축법은 1999년 지진 이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은 규모 6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 구조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진 설계의 핵심은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물이 즉시 붕괴하지 않고 몇 분이라도 버텨준다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에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창문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붕괴한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내에 지어진 건물들은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15층 높이의 건물이 크게 흔들렸지만 구조적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건물에는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당시 제진 장치 설치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3%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정말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고 입주민들도 모두 안전합니다. 시민 교육의 힘. 대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지진 대피 훈련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9월 21일 1999년 대지진 발생일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공공기관, 심지어 쇼핑몰과 지하철에서도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진이 나면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가르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제 지진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번 지진에서도 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진을 느끼자마자 본능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문프레임 근처로 이동했고, 야외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과 떨어진 개활지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즉시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에 멈춰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게 하는 표준 대응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평소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진의 초기 파동 피파를 감지하여 파괴력이 큰 주파동의 스파이 도착하기 전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약 35초 만에 첫 경보가 발령되었고 휴대전화, TV, 라디오를 통해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타이둥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에서는 실제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기 1015초 전에 경보를 받았습니다. 10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0초는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기차와 지하철을 감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에서 타이둥과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조기 경보를 받고 즉시 감속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던 열차는 경보 후 10초 만에 시속 100km 이하로 감속했고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안전속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만약 경보가 없었다면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흔들리는 선로를 만나 탈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철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의 열차 사고를 예방했다면 그 가치는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결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지진이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인 리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이 지진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만원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한낮 쇼핑몰이나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면 패닉 상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에서도 몇 가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좁은 출구로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들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질서를 유지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실내 낙하물 위험도 여전히 큽니다. 이번 지진에서 경상을 입은 3명 중 2명은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쳤습니다. 한 명은 책장에서 떨어진 책에 머리를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동시에 여러 행운이 겹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진의 지속 시간이 짧았고 발생 시간대가 적절했고 여진이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달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4부 지진은 낮에도 일상 속에서도 온다. 바지도 못 입고 나왔다의 의미. 이번 지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는 바로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쳐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속옷바람으로 거리에 나온 남성, 샤워 가운만 걸친 여성, 잠옷 차림의 노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웃긴 장면이라거나 민망했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재난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웃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진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울대학교 김 교수의 말입니다. 지진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귀중품을 챙길 시간도, 심지어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지를 입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진이 그만큼 빠르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재난 인식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을 뉴스에서 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태풍은 며칠 전부터 예보되고 홍수는 비가 오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화재는 연기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다릅니다. 0.1초의 예고도 없이 일상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착각 나는 준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진에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지, 가스를 차단해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의 이성적 사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뇌간의 본능적 반응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에는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을 떠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평소 지진 안전 교육을 강의하는 전문가였지만 실제 지진을 경험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반복 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배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실질적 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정 내 지진 대비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구 고정입니다. 책장, 옷장, 냉장고 같은 큰 가구는 벽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번 대만 지진에서도 고정되지 않은 책장이 넘어져 사람을 칠 뻔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가구 고정용 철물은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가정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안전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 가구는 무겁니다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 6의 지진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냉장고도 움직입니다. 심지어 피아노도 움직입니다. 무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낙하물 관리입니다.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침대 위, 소파 위, 식탁 위에는 절대 무거운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벽에 거는 액자나 시계도 가능하면 가벼운 것을 선택하고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에서 경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단순히 책 한 권이 떨어진 것뿐인데 머리에 맞으니 피가 나더라고요. 한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셋째, 대피 동선 확보입니다. 집안에서 각 방에서 현관까지의 최단 거리를 확인하고 그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신발장이나 자전거 같은 큰 물건을 두면 지진으로 넘어져 출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소방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진 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빠르게 퍼집니다. 이때 출구가 막혀 있으면 치명적입니다. 평소에 집안을 둘러보며 만약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떤 경로로 나갈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비상용품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용품만 준비하면 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상용품에는 물, 식량, 손전등, 라디오, 구급약품, 호루라기,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진 발생 순간에 이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에서도 비상 가방을 현관에 준비해 뒀는데 정작 나올 때는 그냥 맨손으로 나왔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상용품을 탈출 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살아서 나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상 가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대비.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IT 회사는 이번 대만 지진 소식을 듣고 즉시 사내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25층에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200명의 직원이 동시에 좁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층별로 대피 순서를 정하고 각 층마다 안전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실제 대피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더욱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 학기 초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지만 포항 지진 이후로는 진지하게 참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패닉 상황에서 어른 한 명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침착해집니다.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 큰 소리로 책상 아래 라고 외쳤고 아이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자 줄 서서 운동장으로 라고 지시했고 아이들은 질서 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의 현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은 오랫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 규모 5.4를 경험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많은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층 이상 건물 중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비율은 약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내진 보강이 완료된 비율은 70% 정도입니다. 나머지 30%의 학교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한 건축 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대만의 이번 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피해는 대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의 건물들은 대만만큼 튼튼하지 않고 시민들의 대피 훈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설마 한국에서 큰 지진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70% 이상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 내 지진 대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장이나 냉장고를 벽에 고정한 가정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비상용품을 준비한 가정도 20% 수준입니다.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개인의 준비, 사회의 책임. 지진 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건축 기준의 강화입니다. 모든 신축 건물은 당연히 내진 설계가 되어야 하고 기존 건물도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병원,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은 최우선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한국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만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더 많은 관측소를 설치하고 경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전달 시스템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시민 교육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직장, 아파트 단지, 지역사회 등 모든 곳에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 지하철, 대형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는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해 1층에 임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5부 지진 이후 그리고 다음 지진을 위하여 여진의 공포, 본진이 끝나도 지진 재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 이후에도 규모 34의 여진이 수십 차례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규모가 작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본진으로 이미 건물이 손상된 상태에서 여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여진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진 이튿날 타이둥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여진이 계속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조금 졸다가도 작은 흔들림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곤 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데도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진 착각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강한 지진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 당국은 지진 이후 심리 상담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안내 방송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복구의 시작. 지진 발생 24시간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건물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들이 팀을 이루어 피해 건물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녹색 딱지는 안전한 건물, 노란색 딱지는 주의가 필요한 건물, 빨간색 딱지는 위험한 건물입니다. 빨간색 딱지가 붙은 건물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주민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5개 동 중 2개 동에 빨간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외벽에 큰 균열이 발견되었고 기둥 일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살던 약 100가구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 노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방정부는 즉시 임시주거지를 마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복구가 필요했습니다. 지진으로 일부 도로에 균열이 생겼고 수도관과 가스관이 파손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밤낮 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민들의 생활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작업자의 말입니다. 경제적 여파. 지진의 영향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타이둥 지역의 관광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관광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한 호텔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구조적 피해가 전혀 없고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약의 60%가 취소되었어요. 상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깨진 상품들은 모두 폐기해야 했고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의 손실도 컸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은 깨진 술병과 음료수만 해도 수백만 원 어치입니다. 보험이 있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둥은 안전합니다. 자신 있게 놀러 오세요.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배움의 기회. 재난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물 피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건물이 더 취약했는가? 내진 설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가?
건물의 어떤 부분이 주로 손상되었는가? 그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1990년대에 지어진 일부 건물들이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기에 건축 기준에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대피 행동도 분석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안전교육은 이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준비된 사회가 살아남는다. 지진과 함께 살아가기. 대만 사람들에게 지진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1년에 수백 번의 작은 지진을 경험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타이베이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만에 사는 한 지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 잘 훈련된 시민.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피해는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것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건물 내진 보강, 경보 시스템 구축, 시민 교육.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사전 투자 비용은 훨씬 적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인 훈련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아무리 준비해도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지를 입을 시간도 주지 않는 재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지도 못 입고 뛰쳐나왔다. 이 문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진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귀중품을 챙길 시간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한가운데서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진이 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평소에 일상 속에서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구를 고정하는 것,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것,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 가족과 비상시 만날 장소를 정해두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번 대만 지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진은 규모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6.1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 거리, 건물의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인명피해 없음은 행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25년 동안 지진 대비에 투자해 왔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셋째, 지진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건물이 무너지면 소용없고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사람들이 올바로 대피하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마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준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지진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책상이나 침대 옆에 무거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현관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가족들과 비상시 연락 방법을 정해두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무거운 액자를 벽에서 내리는 것, 책장을 벽에 고정하는 것, 비상 연락망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재난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큰 피해를 입습니다. 대만의 이번 지진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바지를 입을 시간도 주지 않는 재난. 그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평소의 준비입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준비하세요. 지진이 나고 나서는 늦습니다. 준비된 사회가 살아남습니다. 준비된 개인이 생존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대만 타이둥 지진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합시다.